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타 부서에서 작업 요청을 받고 그 결과물을 공유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그때 제가 말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겠죠.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업무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무에서 정말로 필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업무 요청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업무 요청서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업무의 방향성이라던가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업무를 요청할 때는 단순히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업무라는 것은 왜 해야 되는지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어떤 결과물이 필요한지 결과값도 명확해야 하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시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맥락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업무 맥락이 빠지게 된 상태에서 업무를 요청하고 진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업무 요청서를 통해서 문서화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업무 요청을 진행하게 되는지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요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디자이너에게 말로 요청하는 것보다 디자인의 용도, 샘플 이미지, 납기일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문서화시켜서 디자이너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디자인에 발생하는 소요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게 되고 결과물도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위해서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업무 요청서는 이러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한 문서로서 사용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4월 18일까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게 필요한 날이 4월 18일이 아니라 15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를 작업하는 작업 대상자는 그 말만 듣고 18일까지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15일이 돼서 왜 이거 안 되어 있죠? 라고 피드백이 들어온다면 좀 황당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문서화를 시켜 놓는다고 한다면 그때 18일까지라고 해서 내가 18일까지 작업을 하는 걸로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15일이라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식으로 반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업무 요청서는 단순히 업무를 요청하는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록의 용도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 요청서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이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조직에서는 정말로 여러 사람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명이 나에게 업무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요청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 업무가 중요하고 바쁘기 때문에 다 급하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내 일정과 스케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율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업무 요청서를 통해서 일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던가 혹은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놓는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내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한 상태에서 요청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작업의 대상자도 업무를 요청하는 요청자도 시간 효율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씩 쌓이고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업무 우선순위를 나눈다거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업무 요청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자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록해 두고 쌓아 놓는 것도 이후 업무를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긴 한데 업무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정보도 상대방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부서가 사용하는 용어라던가 업무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요청하는 작업자가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작업을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요청서를 작성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잘 모를 수도 있다 혹은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서로 조율해 나가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적어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는 상대방이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작업 요청서 정도는 작성을 해서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업무 좀 진행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디테일한 요소들이 쌓이게 되면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주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를 요청하는 요청자는 업무 요청서를 작성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조금 쌓이게 되고 습관화가 되게 되면 오히려 말로 두루뭉술하게 업무를 요청하는 것보다, 업무를 지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업무 요청서 작성이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이 회사, 직장이라는 조직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 요청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업무 요청서를 요청하시는 분이 조금 더 쉽게 작성하고, 그리고 업무 요청서를 받아보는 작업자도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노션으로 템플릿을 제작을 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션 템플릿에 대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위쪽 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순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